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 보건기구가 인류를 위협할 다음 팬데믹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인 니파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란 1998년 말레이시아의 니파라는 작은 마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헨드라 바이러스와 함께 해니파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병원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이과류라고 불리는 커다란 과일 박쥐가 자연 숙주 역할을 수행하며 박쥐의 몸 안에서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다가 동물과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 치명적인 뇌염이나 심각한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망률이 지역과 유행 양상에 따라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5%까지 달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이는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특정 마을이나 지역 사회 전체를 순식간에 공포와 마비 상태로 몰아넣으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식 승인된 예방 백신이나 바이러스를 직접 사멸시키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 박쥐가 먹다 남긴 과일을 돼지가 먹고 감염된 뒤 그 돼지와 접촉한 도축업자나 농장주들에게 퍼져나갔으며 이런 가축 매개 전파는 초기 확산의 주된 경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보고되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접촉이나 기침을 통한 비말 전파도 확인되고 있어 경각심을 줍니다. 박쥐로부터 직접 감염되는 경우 외에도 감염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보호장구 없이 체액에 노출될 때 2차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보통 4일에서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인체 내 환경에 따라 길게는 45일까지도 증상 없이 숨어 지내기도 하며 이런 긴 잠복기 때문에 감염자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병을 옮기는 까다로운 특성을 가집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주된 증상은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온몸에 근육이 쑤시는 근육통이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독감이나 감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게 시작하여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목이 따가운 인후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고 속이 메스꺼워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폐 조직이 파괴되면서 숨을 쉬기 힘든 급성호흡기 곤란 증세가 나타나 산소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황은 바이러스가 내막을 뚫고 들어가 뇌염 증세를 일으키는 시기이며 이때부터 환자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발작을 일으키고 불과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뇌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뇌간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혈압 조절이나 심장 박동 유지와 같은 생명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고 급격한 신경퇴행을 일으켜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이 병과 헷갈릴 수 있는 질병이 주변에 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는 오진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몸살 감기나 일본 뇌염 혹은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과 증상이 매우 흡사해서 일반인이 스스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열대 지역에서 흔한 말라리아나 세균성 뇌수막염과도 혼동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와 상세히 비교해보면 코로나는 전파력이 매우 강력하여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켰지만 치사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니파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코로나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한번 감염된 사람 10명 중 최소 4명에서 많게는 7명이 사망할 수 있을 만큼 독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위협의 강도가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박쥐가 서식하는 어둡고 습한 동굴 방문을 철저히 피하고 박쥐가 파먹은 흔적이 있거나 나무 아래 정체불명으로 떨어진 과일은 절대로 손대거나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박쥐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외출 후에는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는 개인 위생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히 대추야자 수액을 채취하는 지역에서는 박쥐가 수액을 핥거나 배설물을 남기지 못하도록 대나무 망이나 덮개를 반드시 씌워야 하며 수액을 드시기 전에는 최소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만약 적절한 병원 치료 없이 심한 감기라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억지로 지속하게 된다면 운 좋게 고비를 넘기더라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생존자 중 상당수는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리거나 갑작스러운 발작이 평생 동안 반복되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 직후에는 증상이 없다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뇌염이 재발하는 지연성 뇌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완치 판정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입증된 완치 방법이나 니파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여 사멸시키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약물을 투여하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보존적 치료에 집중하며 환자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내길 기다려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니파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뇌염으로 뇌가 부어올라 뇌압이 조절되지 않을 만큼 상승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어 압력을 낮추는 응급수술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예방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신선한 녹황색 채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의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씻어 드시는 것이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바이러스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이나 셀레늄이 풍부한 견과류와 해조류 등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기초 체력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독이 될 수 있는 나쁜 음식은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로 팔고 있는 과일이나 검증되지 않은 야생 동물의 고기이며 박쥐의 소변이 섞였을 위험이 큰 자연에서의 정제되지 않은 생수를 드시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니파 바이러스의 창궐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기후 변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밀림을 파괴하며 서식지와 먹이를 잃은 박쥐들이 인간이 기르는 과수원이나 돼지 농장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런 생태계 교란이 사람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바이러스 이동의 핵심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니파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속에서는 아주 평온하게 공생하며 박쥐의 강력한 면역 체계 덕분에 박쥐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은 채 바이러스만 퍼뜨리는 이동수단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인도 정부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과일 수확을 전면 금지하고 박쥐 서식지 주변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등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니파 바이러스를 에볼라나 메르스와 함께 백신 개발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질병 목록에 포함하였으며 국제적인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단 사람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아주 사소한 의심 사례라도 철저히 격리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만이 대유행을 막는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입니다. 과학자들은 니파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더 쉽게 전파되도록 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만약 그런 변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동남아시아와의 교류가 빈번한 만큼 해외 유입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공항과 항만에서 열이 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고성능 검역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방문 지역의 질병 발생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야생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체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지므로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 시스템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미미한 증상이라도 최근 동남아시아 유행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동물과 접촉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자신과 주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하며 인간의 빈틈을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니파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